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땐 정말 피보다 진한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들기도 하죠. 근데 만약 그 사랑이 법적인 서류랑 어긋나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잘못된 출생신고 하나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었는지에 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장례를 막 마쳤는데 친척들이 와서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너 사실 우리 집안 핏줄 아니지 않니? 30살 민지 씨에게 이 한마디는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정말 끔찍한 충격이었습니다. 평생을 부모님의 사랑받는 딸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법적으로는 그냥 남이 될 수도 있다니, 바로 이 지점에서 민지 씨의 깊은 고뇌가 시작된 거죠.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말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겁니다. 민지 씨 앨범을 딱 펼쳐보면요, 뭐 여느 가족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죠. 사랑하는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내가 친딸이 아닐 거라는 의심 같은 건 해본 적 없이 30년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낡은 서류 한 장이 그 평온했던 세상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거기엔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입양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단어가 쓰여 있었죠. 30년의 삶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민지 씨 앞에는 두 개의 진실이 놓이게 됐습니다. 하나는 30년의 삶이 증명하는 진실, 또 다른 하나는 낡은 서류 한 장이 말하는 진실. 이 두 진실 사이에서 그녀는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한 아주 힘겨운 법적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했어요. 친척들은 그 출생신고 그거 다 거짓말 아니냐, 법적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넌 법적 자녀가 아니고 상속권도 당연히 없다, 이렇게 법적인 서류, 즉 형식을 파고들었죠. 반면에 민지 씨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형식은 틀렸을지 몰라도 우리가 함께한 30년의 세월이 진짜 가족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닌가요? 이건 뭐 법과 현실의 정면 충돌이었죠. 근데 사실 상속 문제보다 민지 씨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바로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었죠.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만약 그러려고 가족관계를 바로 잡다가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마저 법적으로 잃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정말 섣불리 어느 한쪽도 선택할 수 없는 깊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꼬인 상황에서 법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차가운 서류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30년의 뜨거운 마음 편이었을까요? 이제 대법원이 내린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법이라는 게 단순히 서류에 적힌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진짜 삶, 그 실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십 년간 쌓아온 진짜 가족관계가 형식적인 서류의 오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비록 서류는 출생신고로 잘못되었더라도 그 안에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진정한 의사와 실제로 키운 사실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입양으로 봐야 한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판결이죠.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법이 인정한 겁니다. 그럼 법원이 인정하는 진짜 입양의 조건이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마음, 즉 입양 의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둘째,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하면서 진짜 부모 자식처럼 살아왔는가? 이 두 가지만 증명된다면 법은 그들을 가족으로 인정해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지 씨의 상속권, 네, 안전합니다. 친척들이 아무리 피가 안 섞였다고 주장해도 법은 30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그 끈끈한 가족관계의 실질을 인정하고 그녀를 상속권을 가진 당당한 법적 양녀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민지 씨는 상속권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그녀가 자기 뿌리를 찾겠다면서 섣불리 행동에 나선다면 오히려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법적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한 법적인 첫걸음이
바로 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법원에 가서 저는 서류에 적힌 이분들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예요. 얽힌 실타래를 푸는 첫단 주인셈이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돌이킬 수 없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 친자식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요. 그 결정은 마치 한쪽으로만 열리는 문과 같아서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판례가 그 위험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필요할 땐 저는 친자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해서 관계를 끊어놓고 나중에 상속받을 때가 되니까 사실은 양자 관계였어요 라고 말을 바꾸는 것.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건 모순된 행동이라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자기 뿌리도 찾고 또 나를 길러준 소중한 가족과의 인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권리와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법률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친부모를 찾기 위한 공식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님을 확인받고요. 그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잡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정말 별표 5개짜리입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을 할 때 반드시 동시에 길러주신 부모님과 입양관계를 다시 맺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끊어진 다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한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 친척들로부터 너는 상속받을 자격 없어 라는 공격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면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되거든요. 어릴 적 함께 찍은 사진, 따뜻한 마음이 오고 갔던 편지,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학비 내역까지 이 모든 게 바로 당신이 그 가족의 일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들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법적인 형식과 절차를 담은 차가운 서류 한 장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 울고 웃으면서 쌓아온 따뜻한 사랑과 시간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